A컷TV의 A컷입니다. 오늘 가져온 영화는 1986년 한국 공포영화의 레전드라 불리는 여곡성을 리메이크한 2018년 여곡성입니다. 원작을 보지는 못하였지만 그 명성을 익히 들어 알고 있던 터라 영화 보기 전 기대하고 보았지만 끝은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과연 어떤 영화이길래 아름답지 못하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영화 줄거리 소개는 마지막 감상평을 위한 소개니 감상평 끝까지 꼭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험악한 인상의 백정이 열심히 고기를 썰고 있습니다. 그때 불꽃이 빡! 긴장한 표정의 백정이 불이 붙은 곳을 살펴보는데 갑자기 사방에서 불꽃놀이가 펼쳐집니다. 천장에 달려있던 칼들이 떨어지고 어디선가 민방위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서 무언가가 백정에게 달려들고 그는 장풍에 맞은 듯 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전설의 고향에서 볼 법한 빨간 불빛과 귀신이 짜잔! 백정은 귀신이 날린 칼에 찔려 죽음을 맞이합니다. 때는 조선시대. 이경진 대감의 집은 어느 악귀로 인해 이미 장남과 차남이 혼례 후 첫날 밤도 치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마지막으로 남은 막내 이명규는 절에서 악귀를 멸할 수 있다는 검을 준비하고 그의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현재 이경진 대감의 안주인인 신씨 부인은 막내 이명규와 같은 사주의 노비를 돈으로 사온 옥분과 혼례를 올려 이명규 대신 악귀에게 바치려는 계획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이명규는 옥분을 보고 난 뒤 자신이 직접 옥분과 첫날 밤을 치르고 찾아오는 악귀를 절에서 가져온 검으로 죽이려 합니다. 역시나 악귀는 찾아오고 막내 아들은 악귀를 쫓아 숲속으로 들어가지만 숲속에 있던 사당에서 결국 악귀 손에 죽고 맙니다. 그리고 남편을 뒤쫓아온 옥분 역시 사당에서 악귀를 만나게 되지만 그녀의 어깨에 있는 불교의 만자의 표식이 마치 해리포터 이마의 번개 모양같이 붉어지더니 그것을 본 악귀는 급하게 사라집니다. 막내 아들마저 죽임을 당하고 이제 옥분의 필요성은 사라집니다. 신씨 부인은 100일 후에 이 집을 나가라고 옥분에게 말하는데 사실 여기서 100일의 의미는 혹시나 옥분이 임신을 하게 될 경우 100일 안에 나타나는 증상을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입덧. 집안조차 뚜렷하지 않은 천출인 옥분이 이제 이경진 대감의 세 번째 며느리가 됩니다. 이제 신씨 부인은 가문의 대를 이을 옥분의 아들을 악귀로부터 지키기 위해 한양에서 제일 유명한 박수무당을 고용하게 됩니다. 박수무당은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이상한 기운의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검은 먹물 같은 것을 토해냅니다. 그날 밤 박수무당의 패거리들은 악귀의 무덤 앞에서 구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작한 지 채 몇 분이 지나지 않아 무덤에서 바람 새는 소리와 함께 흰색 연기가 솟아나오더니 패거리들은 피를 흘리고 죽어나갑니다. 이때 신씨 부인의 방에도 악귀의 트레이드 마크 중 하나인 붉은 빛을 뿜어내며 등장합니다. 다음날 아들들이 죽어나간 이후 항상 도끼로 가득했던 신씨 부인이 갑자기 부엌에 나타나 식솔들에게 밥을 차려준다고 하질 않나 혼내기 바빴던 며느리들을 모아두고 지금까지 모질게 됐던 것을 사과합니다. 그리고 옥분에게는 처음에 옥분이 집에 왔을 때 3대 금기라고 말했던 것 중 하나인 곡간의 열쇠를 쥐어주게 됩니다. 감동하고 있는 옥분에게 신씨 부인은 홍씨가 먹고 싶다며 곡간에 가서 가져오라고 시키는데 옥분은 곡간에서 가져오라는 홍씨는 가져오지 않고 곡간 깊은 곳에 묶여있던 이경진 대감을 찾아냅니다. 옥분이 이 집에 오기 전 이경진 대감은 두 아들을 잃고 정신을 놓게 되는데 신씨 부인은 주변의 눈을 의식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남편을 곡간에 숨겨놓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경진 대감은 옥분의 만자 표식에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악귀가 옥분에게 찾아오고 옥분은 악몽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이 너무 생생합니다. 꿈에서는 한 기생이 이경진 대감에게 자신이 임신을 하였으니 아내로 삼아달라 이야기하는데 대감은 천한 기생의 자식이 내 자식인지 어떻게 아느냐고 호통을 치자 이에 분노한 기생은 기방에서 다른 대감과 밀담을 나눈 것을 빌미로 이경진 대감에게 용모를 들먹이며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이경진 대감은 이 기생을 납치해와 기둥에 묶어두고 영화 시작 죽은 백정과 함께 고문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대감은 기생의 임신한 배를 칼로 찌르고 결국 죽이게 됩니다. 죽은 기생은 집 뒤의 우물에 버려지게 됩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 한을 품고 죽은 기생이 악귀가 되어 이경진 대감의 집안의 대를 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화는 다시 현재로 돌아와 박수무당이 옥분을 찾아와 신씨 부인에게 악귀가 씌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신씨 부인은 살아있는 닭의 피를 취하고 이를 목격한 하녀를 끓고 있던 곰탕에 얼굴을 집어넣어 죽여버립니다. 과연 옥분은 자신의 태종의 아들을 악귀가 씌인 신씨 부인으로부터 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전설의 고향 같은 여곡성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1986년에 개봉한 대한민국 고전 공포영화의 걸작으로 꼽히는 여곡성을 리메이크한 영화 여곡성이었습니다. 저는 원작인 1986년에 개봉한 여곡성은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공포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인지라 영화의 명성은 충분히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서영희 씨도 나온 영화라 해서 여곡성을 집에서 보게 되었는데 참담했습니다. 일단 감독의 의도였는지 아니면 만들다 보니 이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옛날 방영했던 전설의 고향을 보는 듯 했습니다. 붉은 조명 너무 촌스러웠습니다. 정말 이 악귀가 붉은 빛과 함께 등장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붉은 조명을 그냥 악귀나 악귀 주변으로 대충 쏘아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효과음은 정말로 심각했습니다. 영화 마라 리뷰에서 소리가 영화에 미치는 영향을 말한 적이 있는데 여곡성에서의 소리는 정말 그나마 집중하려 노력하는 저에게 뒤통수를 치기 바빴습니다. 귀신이 등장할 때 나오는 사이렌 소리, 정말로 과정 하나 보태지 않고 민방위 훈련 사이렌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우물에서 악귀가 나올 때 흰색 연기로 나오는 모습으로 보여주는데 그때 씩 하면서 진짜 가스통에서 가스 새는 소리가 나옵니다. 차라리 이런 사이렌 소리나 가스 새는 소리를 안 넣는 게 훨씬 나을 뻔했습니다. 그나마 영화를 끝까지 보게 만든 건 신씨 부인을 연기한 서영희 씨와 악귀의 박민지 씨의 연기였습니다. 특히 악귀가 사람이었을 때 고문당하는 장면에서 보여주는 고통과 분노는 보는 저에게까지 전달되는 듯한 연기였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주인공 격인 옥분 역의 손나은 씨의 연기는 말 그대로 연기였습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손나은 씨는 옥분 역을 연기하고 있구나 라고 느껴졌고 그로 인해 영화에 몰입하는데 방해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원작의 그늘이 커서 가려졌다는 것이 아니라 원작을 보지는 못했지만 분명 원작의 이름에 흠을 낸 영화로 기억될 것 같아 아쉬운 영화였습니다. 영화 감독이 꾸민 사람들은 반드시 봐야 되는 영화. 오늘은 여기까지. 뿅.